도쿄돔.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라 불리는 그곳에 한국 가수들이 등장하자 순식간에 3만 명의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응원봉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관객들은 환호 속의 무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기 한국 팬이에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에요. K-팝을 보기 위해 이틀 밤을 새고 왔어요. 이 말 실제 공연장에서 취재진이 만난 한 일본 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하는 이웃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 국민 수는 무려 1200만 명. 여론조사에서도 서로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보다 마음이 가까워진 지금 이 아름다운 교류 속에서 한 일본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일본 도쿄 외곽 전철로 1시간을 더 달려야 겨우 도착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아버지의 낡은 알람 시계가 거실 한 구석에서 울립니다. 희나 씨는 지친 몸을 일으키며 자전거 헬멧을 집어듭니다. 19 사토 희나 씨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며 빵을 굽고 손님들의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오가 됩니다. 오후에는 근처 서점으로 옮겨 일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질문에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늘 하나의 장소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희나 씨의 인생은 여느 또래와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희나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파견한 보호자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기본 생활비 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집엔 오래된 냉장고 하나와 낡은 책상, 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 한 대. 그리고 그녀를 붙잡은 단 하나의 희망 K-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K-팝을 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날 혼자 집에 남겨졌던 희나 씨는 유튜브를 검색하다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술 같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음악, 날카롭지만 따뜻한 가사, 무엇보다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에 희나 씨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K-팝 영상을 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벽엔 아이돌들의 사진이 하나둘 붙여졌고 공책엔 희나 씨가 손으로 베껴 쓴 한국어 가사들이 빼곡했습니다. 학교에선 이상한 애라고 수군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들을 직접 보러.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희나 씨는 모아둔 아르바이트비로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는지 탑승 전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손에 땀을 쥐며 공항에 도착했을 때 희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땅에 발을 디디는구나.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내 시설은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에도 놀랐습니다. 희나 씨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닌 살고 싶은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실에서 열린 대형 K-팝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대부분을 쏟아부은 S석 티켓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객석 전체에서 웨이브처럼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무대, 직접 눈으로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은 희나 씨에게 있어 살아있다는 감각을 처음 느끼게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멤버들의 땀, 숨소리, 팬들과의 교감. 수천 명이 하나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희나 씨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나 씨는 매년 2~3번씩 한국을 찾습니다. 콘서트 일정에 맞춰 휴가를 맞추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돈을 모아 또다시 옵니다.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나 씨는 말합니다. 이게 제 삶의 이유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이곳에 오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올 때마다 저는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희나 씨의 지갑 속엔 교통카드, 여권, 그리고 포토카드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여행자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한국은 목적지이자 희망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희나 씨는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자유시간 명동거리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K-팝 관련 소품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기념으로 몇 가지를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점원이 희나 씨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죠? 그 말투는 뭔가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희나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무례하게 느껴졌어. 그녀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돈을 내며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받았고 가게를 나서는 길에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서 싫었던 건가? 그냥 K-팝만 좋아한다고 와서 기분 나빴던 건가? 길을 걷던 희나 씨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외롭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동거리를 걷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사려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원은 고개를 번쩍 들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일본 분이세요? 한국에 여행 오셨어요? 그 말투는 너무나 따뜻하고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희나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조금 전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어디서 무례한 말 들으셨어요?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일본 분들 진짜 좋아해요. 요즘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 엄청 유행이에요. 오히려 제가 부러워요. 일본어 잘하시겠네요? 그 말에 희나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닫혀가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의 말이 전부는 아니야.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 제가 여기에 느꼈던 따뜻함은 여전히 진짜야. 그날 저녁 그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일본-한국 팬 교류회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K-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게임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 한국 팬이 희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본 드라마랑 애니 진짜 좋아해요. 예전에는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희나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정말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희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오해 때문에 마음이 다칠 뻔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덕분에 그게 풀렸어요. 한국은 역시 따뜻한 나라예요.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서로의 언어로 짧은 인사를 주고받고 함께 떼창을 부르며 하나가 되는 순간 희나 씨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단지 K-팝이 아니야. 이 문화, 이 사람들, 이 따뜻한 공기까지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희나 씨는 강변북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도쿄와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잎, 멀리 반짝이는 63빌딩의 불빛, 지나가는 택시와 한강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까지 모든 풍경이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도시에는 제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도 희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던 그날, 입국 심사대에서 떨던 손, 잠실에서 콘서트를 보며 감동했던 순간, 편의점에서 들었던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는 한마디.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환전소 앞에 섰을 때 희나 씨는 주머니에서 남은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지갑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야. 일본으로 돌아오신 뒤 희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카페에서 빵을 굽고 낮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에는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틈 사이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토픽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제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의 방 벽 한켠에는 2025년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획득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서울 합정에 있는 한식 요리학원 입학,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뉴진스 콘서트 최우선 예매 성공 등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느낀 나라예요. 주변 친구들도 희나 씨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희나, 너 진짜 변했어. 어느덧 2025년 봄 희나 씨는 서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했고 마침내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꿈을 안고 돌아온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류 팬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의 나라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